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들이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기술, 역사, 그리고 심지어 돈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것에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여겼던 세상의 기본 규칙들이 말이죠. 바로 그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역사, 또 우리가 쓰는 이 돈에 대한 규칙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서서히 송두리째 바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 우리 세상을 뒤에서부터 재편하고 있는 이 숨겨진 움직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컴퓨팅 분야에서 지금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8바이트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비유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엔진은 페라리급인데 꽉 막힌 강남대로 퇴근길에 갇혀있는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바로 메모리 장벽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의 두뇌,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속도는 정말 눈부시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거든요. 근데 정작 계산에 필요한 재료, 즉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모리의 속도는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엄청난 속도 차이, 이게 바로 우리 컴퓨터의 발목을 잡는 디지털 교통체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큐맵 개발자들이 정말 발상을 전환하는 판에 완전히 뒤엎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로가 막힌다고? 그럼 차를 그냥 안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즉, 데이터를 아예 옮길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큐맵입니다. 기존 방식처럼 데이터를 일일이 복사해서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가 저장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접근하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인 거죠. 이게 약간 양자물리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자의 상태를 보려고 굳이 그걸 어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관찰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수백 기가바이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덩어리에 어떻게 접근하냐고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필요한 건 딱 8바이트. 네, 단 8바이트면 충분합니다. 이걸 쉽게 책에 비유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데이터들을 책 페이지처럼 잘게 나눠요. 그리고 메모리의 물리적인 구조에 맞춰서 그걸 수직으로 착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그 8바이트짜리 주소 있죠? 그게 바로 목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목차 하나만 딱 가리키면 그 아래에 쌓인 데이터 기동 전체를 한 번에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를 아예 옮기질 않으니까 애초에 교통체증이 생길 일이 없겠죠. 이게 바로 제로 카피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기술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QMF는 우리가 데이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방식이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데이터를 이동시킨다는 컴퓨팅의 아주 근본적인 규칙이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칙의 재편은 비단 기술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의 역사, 바로 그 시작점에 대한 규칙마저도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서양 문명에 시작하면 어디를 떠올리죠? 보통 그리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 무려 수천 년이나 앞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와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인도스 문명, 중국 문명도 함께 발전하고 있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서양 문명의 뿌리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사실은 동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걸 넘어서요. 아예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기존에는 어땠죠? 동양 대 서양이라는 어떤 경쟁 구도로 봤잖아요. 누가 더 우월했냐, 누가 이겼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지식을 흡수하면서 함께 진화해온 하나의 거대한 융합 드라마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모든 걸 창조해낸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라는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물려받은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던 셈이죠. 결국 문명의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계승의 역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규칙이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글로벌 금융의 심장부에서도 돈의 규칙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정부나 금융기관의 그 촘촘한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을 세상 어디로든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우리 모르게 작동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미 그 시스템, 일명 디지털 자본 요새라는 것이 세 개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테더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어서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디지털 현금 같은 역할을 하고요. 솔라나는 엄청난 속도로 자금을 옮기는 디지털 고액수표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이 디지털 세계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공식적인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WXRP, Wrapped XRP라는 건데요. 이게 2026년 4월쯤 구현될 걸로 예측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플의 안정성과 솔라나의 속도를 합친다? 이건 사실상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자본을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산 이전 엔진이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대체 이 시스템을 왜 만드는 걸까요? 그 목적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거의 즉각적인 속도. 둘째, 누구도 중간에 가로챌 수 없는 강력한 보안. 셋째, 기존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비밀성.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자본을 위한 완벽한 탈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들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본이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조각조각 계획된 하나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에서부터 역사, 그리고 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겠죠. 과연 그 새로운 규칙을 쓰는 펜은 대체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